근데 여러분들이 선물 선도 계약의 가격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주가지수 선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어떻게 표현이 됐었습니까? 주가지수 선물은 S0 곱하기 2의 R-Q의 T 이런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나요? 주가지수 선물 공식입니다. 선물도 일종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선물의 델타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의 델타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요 S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요거는 이것을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요거란 말이죠. 선물의 델타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를 해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칭하면 되겠어요? 해칭을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델타를 뉴트럴하게 제로로 놓는다는 얘기죠. 이 선물의 델타 값이 이런데 이거를 해칭을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포지션을 2의 마이너스 R-Q의 T 곱하기 R-Q의 T 이렇게 놔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원래 델타 값이 이거였기 때문에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이만큼의 포지션을 취해야지만 이거 그냥 여러분 고등학교에 배웠던 산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2의 제로승이 돼서 이게 1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칭을 할 때는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유는 그래야지만 이거 곱하기 이거를 서로 상쇄시키면서 곱하기 제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콜옵션 팔고 내가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지만 해칭이 되는 거랑 원리는 같은 원리예요. 말하자면. 근데 해칭과 이 신테릭 하게 만드는 게 밀접하게 사실은 관련이 돼 있죠. 해칭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델타나 감마 값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해칭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신테틱하게 옵션을 만들 때는 내가 콜옵션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랑 매치가 되는 콜옵션을 내가 갖고 있기 위해서는 매치를 시켜야 되죠. 매치를 시켜야 돼요. 매치, 델타 값을 서로 매치시키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신테틱하게 인공 콜옵션, 인공 풋옵션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보험, 이게 포트폴리오 보험 얘기를 과거에 강의하면서 몇 번 제가 한 2번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주가지수 선물 얘기할 때도 했었고, 또 선물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포트폴리오 보험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가, 그때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100%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개념이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포트폴리오 보험이 여러분 지수 차익 거래라고 선물에서 배웠잖아요. 인덱스 아비트라지와 함께, 인덱스 아비트라지와 함께 포트폴리오 보험이 프로그램 매매의 대표적인 겁니다. 뭐가 프로그램 매매냐?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매매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든 게 프로그램 매매예요. 영어로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그럼 포트폴리오 보험은 이게 뭐냐? 포트폴리오 보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풋옵션을 갖고 있으면 보험이 된다는 얘기는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풋옵션을 내가 갖고 있으면, 네트로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보험 같은 게 된다.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딱 맞는 그런 풋옵션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지수 풋옵션이라는 거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랑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물론 이제 그런 풋옵션도 많이 애용이 되긴 하지만, 따라서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러면
신테릭하게 풋옵션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테릭 풋옵션, 인공적인 풋옵션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이 풋옵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보험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인공적으로 풋옵션을 어떻게 만들까요? 인공적으로 풋옵션을 어떻게 만들까요? 풋옵션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델타 헤징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옵션 델타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만큼 풋옵션의 경우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이 기울기만큼 자, 제가 지금 콜옵션은 신테릭하게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죠? 돈을 빌려서, 즉 무형 채권을 팔아서 또는 무형 포트폴리오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헤지 레이쇼만큼의 주식을 샀죠. 그죠? 그러면서 인공적으로 콜옵션을 만들었죠. 인공적으로 풋옵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꾸로예요. 물론 옵션 델타 값이 조금 복잡하게 계산은 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콜옵션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일정한 비율, 헤지 레이쇼와 관련이 되는 일정한 비율만큼의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무위험 채권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풋옵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주식이 떨어질 때 어때요? 이 기울기 값은 점점 더 커지죠. 절대값이. 그러면서 내가 팔아야 될 주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공적으로 풋옵션을 만들면서 주식시장이 왜 폭락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 옵션 델타 값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점점 기울기가 높아지니까, 즉 그 의미는 더 많은 주식을 팔게 만들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켰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진짜 10월 19일 대폭락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보험과 지수 차익 거래가 동시에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일어난 일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원리는, 포트폴리오 보험의 원리는 인공적으로 풋옵션을 만드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보험 트레이딩을 하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현물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물 주식과 선물, 주가지수 선물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물 배울 때 배웠잖아요.